어제 저녁 82세 박정남 할아버지가 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첫마디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목소리 끝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단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저를 다시 보는 눈이 20년 전 그 눈빛 같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35년간 부부 상담을 해온 이혜정입니다.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60대 이후 부부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51%가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중 41.4%가 한 달에 1에서 2회 성생활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바로 그 비밀입니다. 60대 이후에도 20년 전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7가지 황금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검증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소원했던 부부라도 이 방법만 알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0대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가 50대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깊은 이해와 교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68세 최동식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 씨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서로 손도 잡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죠. 최 씨는 아내의 변화된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아내도 남편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60대 이후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남성은 발기 기능이 약해지고 여성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둘째, 의사소통의 단절입니다. 40에서 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친밀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밀감을 단순히 신체적 관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친밀감은 포옹, 키스, 신체 접촉 등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까지 포함합니다. 과도하지만 않다면 노년기의 성생활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남성 노인의 경우 나이에 따른 음경의 퇴화를 막아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드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남녀 모두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해소,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 상담 경험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7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70세 이창수 씨와 아내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창수 씨는 아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며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내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창수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아내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놀랍게도 3개월 후 이창수 씨는 아내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신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질건조, 성욕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성 역시 50대 이후 남성 호르몬이 연간 1%씩 감소하여 성기능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을 늘리세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자주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쓸어주세요. 반드시 성기를 만지지 않더라도 간단한 피부 접촉을 통해 서로 애정을 나누고 신뢰와 존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진호 씨는 아내가 폐경 이후 피부가 예민해지고 성적 접촉에 거부감이 심해졌을 때 성관계 대신 애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허벅지 안쪽과 목 부위를 천천히 손으로 쓸어주며 5분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짧은 5분 동안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 진짜 오래간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드러운 애무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을 높여주고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셋째, 대화의 시간을 늘리세요. 성경원 한국성교육연구소장은 부부라면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부부 사이 성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7세 김창수 씨는 정반대의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매번 그 순간만 되면 몸을 긴장시키더라고요. 그에게 제가 전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내와 먼저 대화해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물어보세요. 김창수 씨는 그날 밤 아내와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급하게 서두르면 무서워져요.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성생활 만족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서로의 욕구와 한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됩니다. 넷째, 환경을 정비하세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또한 윤활제나 쿠션 등 보조도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폐경이 시작된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성욕 상실, 질건조, 성교통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성기능 장애를 겪는다며 하지만 여성 호르몬제, 복용 또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마사지, 윤활제 등으로 성기능 장애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속도를 조절하세요.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나 강도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도록 즐기는 것이 노년기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0세 이창수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배꼽 아래부터 천천히 입술로 키스하며 내려갔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고 말없이 입을 벌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이 느낌 처음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정서적 친밀감을 우선하세요. 전성기 매거진에서 발표한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생활 만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서적 친밀감이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이를 꼽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남자는 분위기라는 답변이 1위인 반면 여자는 정서적 친밀감을 꼽았습니다. 남자들은 말초적인 요소에 민감해 퇴폐적인 상황이 오면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여자는 사랑해주는 감정과 행위가 먼저입니다. 일곱째,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심지어 함께 춤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남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정남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매일 저녁 아내와 10분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하루 일과와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신체 접촉을 늘렸습니다. TV를 보면서 어깨를 기대고 함께 걸을 때 팔짱을 끼고 잠들기 전 등을 쓸어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정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갑자기 20년 전 아내 같아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주고, 무엇보다 저를 남자로 대해주는 느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내 박순자 씨의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예뻐 보여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생활 만족도는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도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기술이나 비싼 도구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세요. 둘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20에서 30대의 신체적 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세 한진구 씨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인생 최고의 성적 경험이 남성의 경우 64세, 여성은 66세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기력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70에서 80대의 나이에도 성생활이 가져다주는 친밀감, 흥분, 기쁨은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의 친밀감은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정서적, 육체적으로 외도를 하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일에서도 은퇴한 후 진정으로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신체 접촉 늘리기, 대화의 시간 늘리기, 환경 정비하기, 속도 조절하기, 정서적 친밀감 우선하기, 함께 새로운 것 시도하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감사와 애정입니다. 82세 윤봉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아내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고마워요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5분만 나눠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손을 잡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60대 이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풍파를 함께 견뎌온 부부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만난 75세 정순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는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또한 79세 김봉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설레는 게 신기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생계 걱정하느라 미뤄두었던 진짜 사랑을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 서로만을 바라보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젊다고 느끼신다면, 자신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시작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